안녕, 머네입니다. 구독, 빠밤. 네, 오늘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구독자님 중에 진짜 베스트, 보보님이 계시는데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러스트로 먼저 작업을 할 건데요. A4 사이즈로 기본 하셔야 되겠죠. A3 사이즈로 만약에 프린트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A3 하셔도 되는데 굳이 제 생각은 뭐 A4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로형이냐 가로형이냐에 따라서 좀 포맷이 달라진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핀터레스트나 이제 뭐 이런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포트폴리오인지 포트폴리오 검색하시면 가로형 있죠. 아이고. 네, 가로형 있죠. 가로형이 좀 대부분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많은 편이고, 세로형도 있습니다. 세로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로형으로 갈지 세로형으로 갈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검색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나는 가로형을 하겠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거 이름 쓰실 때도 네 정확하게 쓰세요. 나중에 상대방에게 보낼 때도 이 이름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포트폴리오는 몇 장 정도 되면 좋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반대로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예요.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포트폴리오 몇 장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장 만들었다라고 해서 10장이 후루룩 넘어가는데 그거면 만족할까요? 내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40장을 좀 생각하는 편이고요. 분리도 필요 없겠죠. 그다음 CMYK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RGB로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PDF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린트를 해서 가져가서 보여드린 경우가 많았는데, RGB로 하셔서 이제 PDF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0이나 150 정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00을 주시게 되면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서 여러분들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라도 이제 40장을 할 건데, 이게 예전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제 보여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모 세팅을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보이시죠? 가로로 몇 개 정도. 가로로 몇 개, 40장인데 두 장씩 해가지고 쭉 떨어지면 되게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가로로 어느 정도 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뭐가 들어가냐면, 이거 나누셔야 돼요. 기획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기획. 기획 없이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는 조금 힘들겠죠. 앞요지가 뭐야? 네, 앞표지. 여기 이제 앞표지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서체는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서체,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서체.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글자, 만약에 검정색 글자가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K100은 안 돼요. K100은 너무 쨍해서 여러분들 작품이 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K80 정도나 70 정도 주시면은 부드럽게 보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뒷표지가 들어간다. 네, 그래서 표지가 막 이렇게 화려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심플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앞표지 들어갔어요. 그 앞표지가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면이잖아요. 그죠? 위로 올라가는 면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 아니면 저런 거 원해요. 여러분들 그 이력 내용. 이력서. 이력 내용이라고 할게요. 네, 이력서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문구 또는 이력 내용으로 깔끔하게 위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자기소개서. 이게 뭐죠? 자기소개서라고 하면은 이력이랑 똑같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거 검색하실 때 디자이너 자기소개서를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포트폴리오 디자인 레이아웃 보이시죠? 네, 여기 들어왔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 이게 좀, 남의 거라, 클릭하기가 조금 두려운데, 보시면 거의 이제 스킬 같은 게 들어가요. 스킬. 네, 스킬 들어가고, 뭐, 취미 들어가고, 구글에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구글? 네, 구글에서
구글에서 디자인 포트 자기소개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미지로 들어가겠죠. 네. 이미지로 들어가시게 되면 인포그래픽. 네. 인포그래픽으로 들어가면 되게 다양하게 보이시죠. 그죠? 디자인 분야는 이렇게 노멀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인포그래픽을 많이 쓰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요.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들어가고 밑에는 좀 이렇게 재밌게 네, 이렇게 뭐 얼굴이 굳이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킬 같은 거 네, 그런 게 좀 들어가서 그래서 이건 검색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거를 표현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위로 올라가는 면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면. 그래서 여기는 그냥 심플하게 들어가세요. 심플하게. 네, 문구를 넣으셔도 상관없지만 네, 심플하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목차가 들어가도 돼요. 목차. 네, 목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목차를 넣으시고 저는 근데 이거 솔직히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지라고 생각을 할게요. 간지. 간지. 간지가 한 4개 종류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간지가 한 4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셨을 때, 프린트를 해봐야 되는 거는 맞지만 우선은 작업을 하실 때 여기가 위로 올라가는 면, 그죠? 이게 그 위로 가게 되고 얘가 아래로 가게 되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자, 얘가 있고 그다음에 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인쇄를 해요. 인쇄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PDF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프린터로 만약에 뽑아 본다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40페이지 정도 되면 이게 접힐 거예요. 네, 접히면 어느 정도가 안 보인다? 요 정도가 안 보이게 돼요. 요 정도가. 네. 요 정도가 겹쳐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내용들을 조금 위쪽으로 조금 아래쪽으로 넣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디자인 하실 때 레이아웃 작업을 하실 건데 이제 작품을 넣을 때 레이아웃 작업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레이아웃 작업을 하실 때는 작품이 이 안에 다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네, 너무 꽉 차지 않게. 네. 여백의 미라는 거 아시죠? 여백의 미. 여백의 미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주시고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이 어떠냐에 따라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들어가고 간지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 간지는 도대체 뭐냐? 네, 제가 간지라고 표현하는 거는 챕터 1, 챕터 2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프리랜서를 뛴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는 인쇄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출력 쪽이 있죠. 광고, 출력 쪽이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웹이 있겠죠. 웹, 그죠?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아트웍이 있어요. 아트웍. 자, 그래서 저는 간지를 이렇게 나눠 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각각 들어갈 만한 내용들을 이제 또 써보시는 거예요. 메모장에다가. 인쇄에는 뭐가 있더라? 그죠? 인쇄에는 뭐가 있더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인쇄에는 뭐가 있냐면 기본은 명함으로 시작을 하겠죠. 명함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배달 음식 시키시게 되면은 뭐 리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스티커 붙어 있잖아요. 네, 스티커 또는 그 팬들이 도시락을 이렇게 조공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 도시락에다가 위에 붙여주는 거. 그 다음에 텀블러 같은 그 커피차 보낼 때도 마찬가지. 그 뭐지?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뭐 우리 누구를 좋아해 주세요. 잘해 주세요. 뭐 이렇게 예쁘게 봐주세요. 스티커는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스티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뭐 그렇죠. 굿즈 하시는 분들은 또 마스킹 테이프 있죠. 마스킹 테이프. 네, 그래서 그런 스티커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디자인 할 줄 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지나서 전단. 네, 전단은 요즘에 조금 많이 안 뿌리긴 하는데 아직도 많이 뿌리고는 있어요. 특히 제일 많이 받아보는 게 뭐예요? 저거잖아요. 짐. 네, 짐. 저한테 꼭 많이 주긴 하는데, 예, 필라테스, 요런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점 오픈을 했을 때 뭐 주겠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호객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리플렛.
네, 리플렛 있고요. 그 다음에 카탈로그 있고요. 리플렛은 이제 3단으로 많이 접혀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리플렛 종류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 이왕이면은, 요것들 작업 하나씩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2개, 3개 정도 보여주면 진짜 퍼펙트 하겠지만, 예, 이 구성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작업을 하다 보면 더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정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 자, 카탈로그 했어요. 그 다음에 카탈로그 하셨으면은, 이제 이 다음 여러분들이 추가로 또 생각하실 게 있으면은 우선 저는 이만큼만 보여드릴게요. 포트폴리오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되고 여러분들이 뭐 북 디자인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표지 디자인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음반들 있죠. 음반들 그 자켓 디자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터가 들어가겠네요. 포스터. 네, 축제 포스터, 그 다음에 뭐 그 음식점 가보면 신메뉴 포스터, 그 다음에 뭐 네일 아트 가면 이달의 네일 아트 이러면서 네일 디자인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포스터는 워낙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포스터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포스터에서는 저는 조금 보여줬으면 하는 게 타이포 디자인이에요. 타이포그래피 또는 캘리그라피 또는 인포그래피. 네. 이것들이 들어간 포스터. 네.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아유, 너무 큰가 보다. 네. 인포그래피가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네. 아세요? 프리랜서 뛰다 보면은 이 타이포그래피가 들어가거나 캘리그라피, 그러니까 뭐 내가 소스를 그랬다라고 하시면 그건 추가 금액으로 요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광고로 넘어가 볼게요. 광고로 넘어가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처음으로 하는 게 이제 현수막이겠죠. 현수막. 기본이잖아요. 그죠? 배너 있고요. 배너 디자인. 배너도 X, Y, 물통 뭐 되게 많아요. 네. 그 다음에 배너는 깃발 배너도 있죠. 그 도로 지나가다 보면은 위에 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너 되게 많습니다. 현수막도 가로형인데, 육교에 달리는 현수막도 있지만, 어떤 현수막도 있어요. 학교에 입학 축하합니다. 또는 교회에 보시면 교회에 진짜 현수막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교회 현수막 보시면 이제 가로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현수막을 많이 보셨지만 이런 현수막도 되게 많아요. 이런 현수막. 네. 이런 현수막 많고 그 다음에 현수막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배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광고에 들어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인테리어 하실 때 실사물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실사 디자인.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인테리어가 들어갈 건데, 만약에 내가 카페를 오픈한다면, 내가 무슨, 음식점 오픈한다면, 내가 옷가게를 오픈한다면, 이랬을 때 거기 들어가는 실사 디자인. 네. 또는 뭐 메뉴판. 그래서 메뉴판도 출력해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간판 디자인 해보고 싶어. 간판 디자인 해보셔도 되죠. 근데 간판도 다양한 간판들이 있으니까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고는 그 다음에 버스 광고 있고요. 지하철 광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광고 있고요. 되게 많아요. 광고는. 그 다음에 뭐 차량 랩핑이라는 거. 누가 뮤지컬이 이제 시작한다. 그러거나 아니면 또 저런 것도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 이제, 뭐, 왜 복귀가 생각나지? 컴백할 때 이렇게 홍보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저희 때는 저게 있었거든요. 나이트클럽. 차량들 쭉 다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선거 유세 차량 보시면 또 랩핑 되어 있죠. 네, 그런 랩핑. 이런 것들은 진짜 그 차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차 구조물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되게 연구가 실측정을 많이 해야 돼서,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좋겠죠. 보여주고도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쇄 쪽에 하나 빠진 게 있다. 하나 빠진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 대봉투, 소봉투.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올리브영, 행사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사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할인할 때 할인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그 올리브영 쇼핑백을 들고 다녀요. 올영 세일 요거 붙어 있으면 저거 들고 다니면 아 지금 올영 할인한다 가야겠다. 예,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쇼핑백. 그다음에 뭐 박스 디자인 그죠? 그 박스 디자인. 이게 뭐 그러니까 박스 디자인뿐만 해서 이제 패키지도 여기 들어가긴 하는데 박스는 이제 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건 담아 보낼 때 그 박스에 그 되게 뭐 화려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깔끔하게 로고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 네, 또 생각이 나면 다시 올라갈게요. 그래서 차량 랩핑 그다음에 차량에 붙이는 자석 스티커도 있어요. 자석 스티커. 네. 그러니까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 가게 되면 웹은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제 SNS 리뷰 이벤트. 그 다음에 배송 안내. 그 다음에 카드 뉴스. 좀 더 크게 가면 상세 페이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벤트 페이지. 그다음에 그 쇼핑몰 오픈 그러니까 쇼핑몰 딱 메인 들어가면 양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진들 있잖아요. 위에 배너, 네, 메인 배너, 네, 배너 디자인도 해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HTML, CSS, 뭐 자바스크립트, jQuery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습득을 하신다면야 이제 이 분야가 아니라 아예 웹 퍼블리셔 쪽으로 가겠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웹 디자이너로 갈 거예요라고 하시게 되면 이런 디자인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의류가 아무래도 많겠죠. 의류 쇼핑몰들이. 그래서 의류 쇼핑몰들에 들어가는 거는 모델 인포 이런 거. 모델 인포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 사이즈. 그죠? 사이즈. 이런 거. 네, 있겠죠. 그래서 웹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에 뭐가 많이 보이더라. 네, 좀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넣으시면 되시고 상세 페이지도 하나만 하시면 안 되겠죠. 상세 페이지가 예전에는 되게 많은 디자인 요소를 좀 필요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그 각 오픈마켓마다 업로드하는 내용이 다르고 업로드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제한이 됐어요. 사이즈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트웍 남았어요. 아트웍은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이제 성형 전후 네, 그러니까 나 사진 보정할 수 있다. 피부 보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저는 진짜 쇼핑몰에서 많이 필요한 거는 진짜 이거예요. 잡티 제거. 잡티 제거가 정말 많이 필요로 하고요. 사진 보정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뭐 컬러 톤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말씀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쇄물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건물, 광고물 같은 경우는 건물 메인 앞에가 들어가요. 건물에 있는 전깃줄, 전깃줄 또는 뭐 이렇게 걸려 있는 것들 있죠. 현수막이라든지, 네. 하여튼 얘네들 지우는 거, 얘네들 없애는 거. 이런 거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런 거 들어가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따로 타이포그래피를 한 게 있다. 타이포그래피를 내가 뭐 한 게 있다. 그럼 그거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캐릭터를 그려봤다.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뭐 패턴 같은 거를 나는 재미있어서 만들어봤다. 패턴. 네, 그래서 패턴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서 그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나열한 것만 봐도 어때요? 되게 많죠. 지금 이렇게만 보셔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네, 37개. 그러면은 지금 앞표지 뭐 이력서 이거 빼고 하면 하나씩만 들어가도 40장 금방 돼요. 네. 근데
한 장에 하나씩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현수막 하나 딱 만들어서 현수막 하나 여기 띡 넣을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제가 나눠 드린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들, 요 디자인을 해야 되는 분야를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분야. 뭐 프로젝트처럼 하나의 내가 음식점 오픈해요. 그래서 음식점 하나를 저 내용을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형 말고 웬만 이왕이면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광고를 필요로 하는 컨텐츠를 나눠서 적용해라. 네, 해라. 네. 왜 이걸 어떻게 나는지.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교회가 있으면 성당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절이 있겠죠. 불교. 그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다라고 하면은 위에서부터 쭉 있을 테고, 공공기관 것도 우리가 꼭 넣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정말 포트폴리오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지금 회사 입사할 때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프리랜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란 일을 하게 되면 좋은 건 돈이 물론 한 달 이제 지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꼭 나온다. 예. 돈이 꼭 나오기 때문에 공공기관 일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것들이 그 이유예요. 이제 돈을 먹튀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하고 이제 일을 하는 거를 더 선호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거,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거,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가 엄청 많이 돼요. 그 다음에 10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20대 거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30대 들어가야 되죠. 40대 들어가야 돼요. 50대 들어가야 돼요. 60대, 70대, 네, 80대. 왜냐면 다양한 관심사가 있잖아요. 만약에 10대, 20대에서 뷰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30대, 40대, 30대는 이제 취미 활동, 명품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취미 생활을 가져서 노후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아마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를 좀 많이 관심 가질 거예요. 그럼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뭐예요? 건강이겠죠, 건강. 네, 건강. 그다음에 60대, 70대는 슬프지만 요양원 같은 경우, 그냥 실버타운 이런 거, 그죠? 네, 그래서 등등등데 이렇게 보시면 진짜 많이 나눠지고 특이한 건 뭐냐면 10대, 20대 디자인은 글자가 작아야 해요. 글자가 작아야 돼요. 글자가 크면 싫어요. 글자가 크면 이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젊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아이 앞에 큰 어른이 나타나는 느낌일 수도 있죠. 그죠? 눈이 너무 좋은데 이제 글자가 큼직큼직하면은. 그래서 제가 10대, 20대 그러니까 항상 타겟을 물어봐요. 타겟이 어떻게 되느냐, 누구를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는 거냐. 상세 페이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구죠? 추사랑 어머님이 나오시는 그 모델로 있는 그 사이트를 가보시면, 의류 사이트, 거기 가보시면 글자들이 되게 큼직큼직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쇼핑몰은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을 위한 쇼핑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슬프지만 30대는 조금 뺄까요? 30대에서 이제 네. 30대도 포함이 돼서 좀 슬프긴 한데 루테인 열심히 챙겨 드십시오. 30대 초반부터 루테인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대부터는 이제 글자가 커야 합니다. 네, 글자가 커야 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빨리 캐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눈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게, 왜냐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30대 40대 보면은 컴퓨터 되게 많이 했던 세대이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되게 많이 사용했던 세대이고, 네, 미디어랑 좀 많이 접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이 천천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루테인 잘 챙겨 드십시오.
그래서 글자가 커야 합니다. 요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더 섬세하게 이제 뭐 말할 거는 나중에 이런 작업물들 할 때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분야가 많다라는 거,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서도 홍보물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병원 할 때 뭐 생각나요? 소아과 생각나죠. 그 다음에 내과 생각나죠. 이비인후과 생각나죠. 이비인후과. 그 다음에 뭐 성형외과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치과도 있을 테고요. 그 병원에 가보시면 리플렛도 되게 많아요. 배너도 되게 많고. 그쵸? 그 다음에 하물며 아파트 광고에도 보면은 병원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에 조금 내부가 깨끗했으면 해서 이제 전단지도 함부로 못 붙이게 하고 아파트 광고도 없어지는 편이긴 한데, 아직 뭐 들어가는 데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나누는 데도 되게 많죠. 예, 치과.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요즘은 이렇게, 그러니까 반려동물 사회가, 반려동물 쪽이 되게 커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려동물 쪽에는 뭐가 있냐면 호텔도 있고요. 유치원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호텔, 유치원, 그 다음에 펜션도 있죠. 펜션. 네, 펜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당연히 아픈 병원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핸드메이드 이제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간식물 같은데. 그 다음에 뭐, 이제 요 아이들도 이제 액세서리를 해야 되잖아요. 액세서리.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게 반려동물만 해도, 그리고 조금 슬프지만, 네,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장례도.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장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몇 개 업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컨텐츠 되게 많죠. 이 말고도 저 이거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콘텐츠 이야기하라면. 네,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나중에 프리랜서를 뛸 때 어떤 한 분야만 타겟으로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 분야에 맞춰서만 포트폴리오 만드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어떤 클라이언트가 오더라도 내가 나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샘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작업을 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지금 이게 간단하다고요? 라고 놀랬을지는, 네, 저는 간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프리랜서를 뛰었을 때, 다른 프리랜서보다 좋았던, 그러니까 저를 선호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가 저에게 되게 큰 힘이었어요. 후가공을 아는 디자이너. 그러니까 일러스트에서도 파일에서 뉴 하면 이 블리드라는 이 존재감이 있는데 인디자인에도 당연히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 왜냐하면 사이즈만 알려주면 그 사이즈로만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아닙니다. 네, 인쇄물만 해도요. 인쇄 업체의 그 칼날이 어떻게가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저 블리드가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근데 만약에 의뢰를 저한테 1차로 했어요. 1차 의뢰를 했어요. 의뢰인 분이. 그래서 제가 1차 디자인해요. 그래서 제 작업물을 받고 바로 인쇄소로 넘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의뢰인이 디자이너한테 맡겼어요. 근데 후가공이 안 돼 있어. 부재. 그러면은 이거를 의뢰인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인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끝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차례를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몇 단계만 갈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같은 돈 주고 시키는데 내가 굳이 후가공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인쇄할 수 있게 편하게끔 작업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맡기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후가공 꼭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작업물들을 이제 배치를 하실 때 제발 작업물만 넣지 말고 그 밑에다가 써주세요. 얘가 사이즈가 몇인지. 얘가 여기 들어가실 때 우선은 품목이 뭐냐, 그 다음에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어떤 용도냐,
후가공은 있는지, 그 다음에 컬러는 뭘 썼는지, 그 다음에 폰트는 뭘 썼는지. 컬러랑 폰트는 나중에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왜냐면 클라이언트가 봤을 때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근데 저 폰트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컬러는 이쪽에 있는 게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다시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기할 수 있는 걸 다 표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사실 이거를 왜 디자인했는지는 안 읽어요. 네. 뭐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디자인을 어떻게 작업을 했습니다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정확하게 넣어주셔서 얘가 후가공 할 줄 아네, 요런 거는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충무로에 DTPR랑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하면은 성진 에드컴, 네, 성진 에드컴이랑 성원 에드피아가 있었는데, 성진 에드컴은 이제 저기 성수동을 갔고요. 성원 에드피아 같은 경우는 지금 충무로에 남아 있습니다. 충무로에 남아 있어서 이 회사가 진짜 많이 커졌어요. 여기 보이시죠? 호텔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점도 갖고 있고요. 푸드물,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볼 수 있는 그 공간까지도 있어요. 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진짜 디자이너랑 이 인쇄소 직원들하고 엄청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좀 그게 많이 조금은 한 10%는 풀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 가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제가 명함부터 이야기를 쭉 했죠. 그래서 제가 나누지 않은 내용들도 있어요. 뭐 홀더, 파일 이런 거. 그다음에 요즘에 결혼식이 어떻게 해요? 뭐 모바일로 이렇게 남기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직접 얼굴 보고 줘야 되는 초대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청첩장, 그죠? 그 다음에 문어발 전단 아실 거예요. 그 밑에 전화번호 뜯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 네, 그게 문어발입니다. 그래서 쇼핑백, 플라스틱, 비닐 보이시죠? 네, 패키지 보시면 여기 다양하게 있는데, 보시면 자, 여기 재단 사이즈 보이시나요? 작업 사이즈 보이시고, 네, 이게 지금 블리드라는 걸 아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후가공이 이거입니다. 그래서 OC가 뭔지, 예, 미싱이 뭔지, 박이 뭔지, 형압이 뭔지, 넘버링이 뭔지, 종이에만 안 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네,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눌려보시면은 한 번씩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보신 적 있죠? 그죠? 금박. 근데 금박은 은박도 있지만, 이제 청박도 있어요. 청색.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압. 이렇게 볼록볼록한 거 보이시죠? 네, 볼록볼록한 거. 네, 이런 것도 되게 심플하면서 느낌이 다르죠. 그 다음에 뭐 코팅. 그 음식점에서는 코팅 명함을 쓰면 안 됩니다. 네, 음식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명함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법에 있어요. 코팅된 걸 쓰면 안 된다라는 걸. 환경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포트폴리오에다 적어 놓으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옷이, 이거 접는 거, 그, 리플렛 같은 경우 되게 두꺼운 종이 쓰시잖아요. 만약에 두꺼운 종이를 쓴다, 그러니까 너무 얇은 종이는 전단 접어놓은 것밖에 안 돼서 되게 싸구려 티나요. 그래서 조금 두껍게 가게 되면은 3단으로 접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접지를 안 하고 접잖아요. 그럼 터져요. 네, 터집니다. 박스 빡 접었을 때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터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리플렛 의뢰를 받았을 때 뭐라 해야 돼요?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혹시 두께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럼 OC가 들어가게 되면 보이시죠? 접히는 부분. 여기 선 넘어갔죠. 여기 선 넘어갔죠. 그러니까 디자인 할 때도 이런 거 참고하셔야 돼요. 접는다라는 게 사람이 일일이 접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완벽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잘 생각하셔야 되고, 미싱, 그 초대권, 연극 공연 같은 데 가보시면 입장하실 때 확인하고 딱 뜯어가잖아요. 네, 그런 거. 그래서 타공은 이제 구멍 뚫리는 겁니다. 그야 말대로. 그래서 되게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 알아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용지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일반지만 해도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고급지로 갔을 때 또 이렇게 많아요. 네, 지금 보이시죠? 점점 사람들은 다양해지고,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처럼 똑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럴수록 어떻게 종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인쇄 작업 규약 이런 것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쇄 색상 같은 거 지금 보이시죠? 이런 거. 네, 인쇄는 무조건 CMYK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인쇄 색상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요런 거 좀 보시고, 그래서 이 사이트만 보시더라도 인쇄에 관련된 후가공은 많이 아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또 실사도 이제 합니다. 이제 물론 현수막몰 이제 광고사들이 다 따로 있지만, 네, 혹시라도 알고 싶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네, 재단선 요런 거 보이시죠? 네, 배너 만들 때도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레이아웃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클릭 아트라는 사이트인데, 아이클릭 아트는 진짜 디자인들이 다양하게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비싼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서 이거를 다운받으면 좋겠지만, 네, 금액이 비싸고요. 그다음에 기업으로 가입을 하셔서 이런 디자인에다가 그냥 글자만 바꿔서 바로 출력 가능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네, 프리랜서랑 디자이너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똑같이 카피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이 판매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입한테 요구하는 거는 네가 정말 센세이션한 디자인을 해봐라가 아니라 이거 정도는 카피할 수 있지. 이거 카피 가능하니? 여기서 조금 수정 가능할까?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좋은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는 다 본인들이 해야 돼요. 간혹 과외를 통해서 과외 선생한테 조금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 그다음에 학원에 가서 강사한테 좀 의지를 많이 하는 경우, 이거는 여러분들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작업물만 보고 여러분을 뽑았을 때, 왜 이렇게 실력 차이가 나지? 이렇게 의아해하면 바로 이게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포트폴리오 디자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너라든지 이거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 이런 보이시죠? 이 사이트 정말 디자이너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네, 많이 참고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자인 트렌드는 여기서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겠죠. 네, 그래서 아이클릭 아트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핀터레스트 가시더라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검색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작업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입혀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사인이라고 검색을, 이제 목업이라는, 그러니까 목업 사이트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제가 우선은 목업 월드라는 곳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입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간판이에요. 간판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판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바로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거의 다 해외에서 올라오는 이제 작품이다 보니까 이 목업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 많이 오는 자료다 보니까 간혹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안전하게 받아야 되는데, 여차하면 목업 받으실 때 좀 PC방 가셔서 하시는 걸 요청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다시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밀어버릴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왜냐면 여러분들 컴퓨터나 노트북을 사용하시다가 바이러스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있었던 그 자료들을 다 사용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목업은 함부로 다운받는 것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가실게요. 다음에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지루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포트폴리오를 하시게 되면은 좀 이렇게 작업 이 정도는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연봉을 받고 갈 수 있다. 네, 이 정도 노력도 안 한다면 이제 네, 최저를 받는다고 생각해야죠. 그리고 수습으로 들어가실 때 노동법 상이 그렇게 있대요. 연봉의 70% 그러니까 70%를 줘도 된대요. 수습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0%를 받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정말 인정받고 딱 처음부터 그 금액을 받고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시면서 또는 궁금한 거 있거나 하시게 되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강사로 한 지금 8, 9년째 하고 있어서 보통 학생들 포트폴리오를 다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이라도 그 포트폴리오 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뽑아내는 강사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디자인 전공자도 아니고 그다음 디자인 쪽에 있던 분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이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솔직하게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만든 포트폴리오고, 저는 이쪽 분야는 처음이지만 그래도 디자인 분야가 너무 좋아서 한번 입사 지원 해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뒷표지에다 남기라고 하거든요. 솔직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들도, 디자인 전공자 아닌데? 이럴 수도 있지만, 마지막 멘트 보고, 입사를 시킨다라는 거. 그래서, 저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 업계에서 그러니까 한국 디자인, K 디자인이 정말 아직도 멋지다라고는 하지만 더 멋져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만드실 때 파이팅입니다. 응원할게요. 저는 뭐냐고요? 구독 빠밤.